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 우리 네. 대표님의 책 네. 출간 이벤트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는 분 4분을 선정해가지고 네. 책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네.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진짜 어렵게 네네. 댓글을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당첨자분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바로 짠! 짠! 이분들입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열심히 사인을 했습니다. 네. 친필 사인을 네, 직접 친필 다 사인 했습니다. 했습니다. 와, 저희가 그 연락 주시는 방법을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뭐 이메일 그리고 이름 주소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또 연락처도 이름까지 남기셔야 됩니다. 네, 네, 휴대폰 연락처까지 연락. 네. 이름까지 써가지고 저희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이 책 제목이 또 바로 써먹는 최강의 최강의 AI 혁명 혁명 투자. 투자인 네. 만큼 이 책 꼭 다 읽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죽 잠바 아저씨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AI 가속기 이 블랙웰 뒤를 이을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블랙웰 아직까지 출시하기도 전에 루빈을 바로 공개한 거잖아요. 네. 뭐 얼마나 또 좋은 거길래 네.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길래 루빈을 바로 또 이렇게 공개한 걸까요? 이게 사실 인텔이 한참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인텔의 성공 전략이 뭐였냐면 틱톡 전략이었어요. 틱톡? 우리가 아는 그 쇼폼 틱톡인가요? 그렇죠. 챌린지 찍는. 그렇죠. 약간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틱톡이라는 게 매년 칩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 칩이 한 해는 아키텍처, 설계가 개선되고 네. 그 다음에는 공정이 개선돼요. 그러니까 매년 좋아져 인텔 네. 칩이.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정말 이제는 버거운거죠. 따라가기가. 그런데 이제 그 인텔이 틱톡 전략을 버리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죠. 왜 버린 거예요? 재무통 CEO들이 네. 3대에 걸쳐서 왔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재무통들은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지 연구개발 쪽은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힘을 빼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치명적이었던 건데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예전에 인텔의 전성기 때 그 틱톡 전략 같아요. 그래서 블랙웰 아키텍처 이제 열심히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루빈 나온다? 네. 그죠? 이제 그럼 이제 따라가려는 업체들이 정말 이제 막 힘이 빠지겠죠. 따라오지 못하게. 네, 정말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생각하던 업체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돼? 다른 거 봐야겠다라고 하다가 안 되겠다. 또 내년에 더 좋은 게 나온다고 이런 거죠. 내후년에 저게 나온다고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27년까지 라인업 쫙 공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루빈이라는 거는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천문학자 이름을 따서 네, 원래 그 엔비디아의 그 아키텍처 이름은 유명한 천문학자나 수학자들 이름 따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웰이라는 것도 네. 유명한 이제 흑인 수학자 이름 따온 거고요. 그 전에 있던 그레이스 호퍼는 이제 그 또 유명한 그 학자인데 그레이스가 이제 CPU 이름이잖아요. 네. 네, 그레이스 CPU에다가 이제 호퍼는 H100, H200의 이제 네이밍이 H인데 이번에 베라 루빈이잖아요. 그래서 베라라는 CPU가 나와요. 그레이스 CPU의 후속.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설계한 CPU 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 그 성이죠. 이제 외국인은 이름하고 성이 거꾸로니까 네. 그러니까 이름이 베라고 성이 그 루빈이죠. 네네. 그러니까 루빈의 그 아키텍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나오는데 2025년에는 블랙웰 울트라가 나옵니다. 블랙웰의 개선된 버전. 네. 그리고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와 앞으로 4년에 걸쳐서 엔비디아 칩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이제 고객들 또 마음이 두근거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탈 엔비디아 생각하다가 그래, 역시 엔비디아지. 네. 요걸 이제 원하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아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구체적인 뭐 GPU 성능이나 네네. 사양은 자세하게는 말 안 했다고 하던데. 네. 6세대 HBM을 쓸 거잖아요, 루빈에. 네네. 뭐 기존이랑 뭐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이제 3나노 TSMC 공정을 쓸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코어워스라는 2.5D 패키징을 쓰잖아요. 그게 사실은 코어워스 S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어워스라는 게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인데 GPU하고 HBM 아파트를 실리콘 인터포저를 가지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2.5D 그림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코어워스 L이에요. 코어스 L이 뭐냐면 코어스 S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그냥 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터포즈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칩하고 연결하는 부분만 딱 잘라서 실리콘 브릿지를 쓰고 나머지는 그냥 플라스틱 기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되는 거예요. 실리콘 브릿지가. 요게 어떤 거냐면 인텔이 지금 쓰는 EMIB라는 기술이에요. 어렵죠? 초점이 나는. 네, 초점이 또 점심 먹고 와서 지금 괜찮아요. 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거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IT 여신입니다. 네. 그래서 코어스 L이라는 이제 인텔의 EMIB하고 비슷한 기술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성능과 가성비를 둘 다 잡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게 그 칩 수가 너무 많아져요. 이제 엔비디아가 내후년쯤 되면 연간 나오는 칩 수량이 675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작년에 나온 게 한 14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 100%씩 늘어나거든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30% 늘어나고 와. 내년에는 100%가 늘어나요. 네. 칩, 그러니까 수량만. 근데 칩당 들어가는 HBM 용량은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HBM4가 채택이 돼요. 루빈, 처음으로. 그러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근데 6세대가 HBM4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베이스 다이가 좀 네. 다르다고 하던데 네. 이게 베이스 다이를 뭐 기존 디램으로는 제작하기 어렵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 네. 또 베이스 다이는 H. 로직이에요.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 코어 다이라고 하는 디램들을 쌓는 거예요. 8층을 쌓는 건데, 근데 이제 베이스 다이가 이제는 선단 공정이 점점 필요해져요. 네. 왜냐면 컨트롤 IC들이 더 고도화되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요. 그 로직 다이로. 네. 뭐 기존의 캐시 메모리도 일부 들어오고요. 연산 기능도 일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네트워크 메모리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들어와요. 그럼 빽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HBM4부터는 7나노 핀팻 공정이 필요해져요. 네. 근데 7나노 핀팻 공정이 없죠. SK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TSMC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베이스 다이하고 코어 다이를 직접 다 했는데 이제는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TSMC한테 의뢰를 해서 생산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의 삼각 동맹이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6세대 HBM부터는 TSMC랑 같이 하겠네요? 거의 같이 한다고 봐야죠. 네. 로직 다이를 이제 TSMC에서 만들어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삼성이 베이스 다이를 자체 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엄청난 장점이 아닐까 네. 했는데 네. 뭐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된다면은 삼성이 혼자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가요? 삼성이 네. 장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있고 삼성은 지금 3나노까지 공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잘 못하니까 문제죠. 삼성이? 네.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네. 타노스인데 인피니티 스톤이 3개 있다. 네. 그게 3나노 파운드리,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게 이제 iCube라는 기술이고, 그리고 HBM.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피니티 스톤을 아직 못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타노스는 발립니다. 네. 기술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요소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1대1로 다 이렇게 맞다이를 까보면 맞다이가 안 되는 거죠. 안타깝네요, 되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잘하면 네. 삼성이 잘하면 정말 좋은 기회, 정말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건데 이제 못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젠스왕 CEO가 말을 하면서 네. 또 어제 장마감 후에 갑자기 전해졌던 속보였는데 네. 엔비디아 제품에 삼성의 HBM이 탑재될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퀄 테스트 실패한 거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게 네. 사실이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시간 후에서 삼성 막 4% 넘게 오르고 이랬잖아요. 그 말을 딱 보셨을 때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그거 영문 직접 보셨어요? 아니요. 그 국내 번역 기사 보셨죠? 네. 영문 직접 보세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다른 말인가요? 달라요. 네. 그런 뭐라고 뉘앙스가 했어요? 아니었고. 네, 영어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게 AI입니다. 이게 잔머리 프로세서 돌아가고 메모리 있고 AI. 네, AI입니다. 훅 들어오니까 당황했네. 그러니까 외신상의 정확한 워딩은 떨어진 건 아니고 계속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는 작년에도 진행 중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콜 테스트가 끝나야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통과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진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은 삼성이 안 들어오면 공급망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칩은 올해 130% 늘어나잖아요. 수량이. 그럼 HBM을 SK 하이닉스 혼자 담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삼성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삼성을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 거 씁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우리 엔비디아 납품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상황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통과할 때까지 계속 테스트는 진행하겠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약간 그 국내에서 외신을 번역할 때 약간 본인의 해석을 많이 과도하게 썼던 거죠. 네. 근데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것이다라는 말은 아니었다. 탑재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거 언제가 되는지 중요한 거죠. 그니까. 내년에 탑재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원래는 작년 9월에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네. 그런데 작년 9월에도 안 됐고 지금 올해 벌써 이제 6월이니까 거의 9개월째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냥 콜 테스트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어프로브드 사인해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삼성을 놓는 순간 이제 일단은 쇼티지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끌려가게 돼 있죠. 네, 계속해서 선지급금 줘야 되고, 네, 그걸 원치 않죠. 그리고 가격도 좀 깎아야 되는데 경쟁사가 못 들어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오늘 삼성 주가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가가 오르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이죠. 네, 뉴스 자체는 긍정적인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확인한 거죠. 이제 사는 입장에서는 품질만 때문에 언제든 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건 이제 확인한 건데 이제 공급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건 또 이제 사실인 거죠.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겠네요. 네, 뭐 지금 이제 부문장이 이례적으로 중간 인사로 교체가 됐고 지금 뭐 혁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삼성 내에서. 그리고 엔지니어들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노력해서 네, 날밤 새면서 많이 노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희망을 섞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삼전. 지금 어쨌든 5세대 HBM3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개발을 마쳤고 이제 HBM4는 개발 중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6세대 HBM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치고 나갈지 아니면 삼성도 여기서 좀 승부를 볼 수 있을지. 일단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의 HBM3E보다는 좀 더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HBM4부터 SK 하이닉스가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삼성이 기술 초격하는 데 있어서 좀 기회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많이 바뀌어요. HBM4부터. 그러니까요. 네, 기존의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바뀌고요. 그리고 원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기로 했었죠. HBM4에. 왜냐하면 두께 그게. 근데 두께 표준이 기존의 7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두께 높이에서 775 마이크로미터로 두께 표준을 완화해줬어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건 720 마이크로미터 두께거든요. 근데 HBM4부터는 775 마이크로미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범프를 빼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수율이 안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하면 당연히 수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화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HBM4까지는 이제 마이크로 펌프를 쓰는 구조로 가서 좀 이제 원활해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삼성이 치고 들어가 보겠다. 왜냐하면 인풋 아웃풋수가 많아지고 이제 그 입출력 단자 밀도가 높아지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일단 기술 열심히 해서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는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까요? 마이크로는 일단 HBM3E에서 별다른 노이즈 없이 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콜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HBM의 그 기술 방식이 SK 하이닉스만 다르고 삼성하고 마이크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TC NCF라는 기술 방식이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MR 머프라는 기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는 NCF 방식으로 콜을 받았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은 못 받았죠. 네. 그러면 이제 삼성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유리한 고지긴 한데 근데 이제 마이크로는 공급량이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HBM 생산 캐파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올해 풀 가동해봐야 전체 그 공급에서 5%에서 7%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적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투자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 장비 많이 사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20%까지 마켓시어 가져오겠다라는 게 이제 마이크론의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HBM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가 지금 볼만한 그런 수혜주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밸류가 다
높아져 있죠. 높아져 있죠. 네. 뭐 HBM 그러면 당연히 뭐 한미반도체일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플로 네. 업체 중에서는 이제 PSK 홀딩스나 뭐 STI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유리기판 업체들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긴 한데 뭐 그런 회사들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쪽 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넥스틴 뭐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사실 찐수혜주들은 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네. 책에 다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저기 이게 AI 혁명이라는 게 네.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냉정해요. 왜냐하면 1등 업체가 유리해요. 그쵸. 빠르게 치고 나갈수록 선점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그런데요. 네. 이제 이 AI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경쟁의 포인트가 컴퓨팅 파워예요. 네. 그럼 컴퓨팅 파워가 많으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야겠죠. 그리고 인력이 많아야겠죠. 그러면 큰 업체가 유리하겠죠. 대기업들이 네. 그러면 약간 좀 레이스가 길어지면 그러면 기회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빅데이터 게임이 돼요. 그럼 빅데이터 누가 많이 가지고 있죠? 이미 대기업들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밸류 체인들도 보면 1등 업체들이 데이터 많이 가진 애들이 유리해요. 그래서 일단 이 AI 혁명 사이클에서는 미국 주식을 반드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로 다시 돌아와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BOA에서는 1,500불까지 상향을 했던데 지금 1,100불 정도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면은 호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도 뭔가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성장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엔비디아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적어도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 네.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기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약간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실적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번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였고 그 전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고 지금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제일 중요한데 작년 4분기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409%였고 이번이 427%잖아요.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이 427%보다 잘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도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일단 이번에 제가 틀렸으니까 다음에도 틀릴 가능성이 있죠. 네. 틀리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분기 실적까지도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서 투자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우리 구독자 책 이벤트 당첨자 발표도 해드렸습니다. 꼭꼭 저희 연락처로 뭐 이름, 뭐 연락처, 그리고 주소, 이메일까지 모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필 사인이 담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 또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아이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